어차피 석차 9등급제입니다. 그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죠.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석차 9등급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죠. 내신 5등급제로 바뀝니다. 자, 내신 5등급제로 바뀐다고 한다면은 내신에 대한 어떤 부담감, 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들겠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1등급과 9등급 체제 1등급과 저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9등급 체제에서 어떤 4등급, 5등급, 6등급 아이들이 이제 5등급 체제로 바뀐 그 비율을 놓고 본다면 2등급과 3등급에 걸쳐져 있다. 그리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라는 이 석차 등급의 어떤 숫자, 이거는 더 이상 의미를 둘 필요 없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내신 경쟁은 어떨까요? 석차 5등급 체제에서 우리가 내신 경쟁, 현재 지금 중학생, 예비 중3부터 이제 중학생인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과연 내신 경쟁은 치열할까? 덜 치열할까? 상대적으로 9등급 체제보다는 덜 치열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치열해야 될 친구들이 있죠. 어떤 친구들일까요? 10%가 아닌 11%에 든 2등급 아이들이죠. 11%에 딱 위치한 2등급 아이가 몇 퍼센트 아이와 동급입니까? 34%의 아이. 그러니까 기존의 9등급 체제에서 4등급 때 받는 아이와 똑같은 2등급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12% 아이들은 이 10% 안에 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내신 경쟁을 하겠죠. 자, 근데 이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제가 있냐? 소위 말하면 상위권 대학들이 과연 이 석차 등급, 1등급, 2등급의 이 석차 등급의 이 숫자를 의미 있게 반영한다면야 그렇게 11%가 있는 아이들 치열하게 내신 경쟁해야겠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 1등급, 2등급 이 숫자가 9등급 체제에서 1등급, 2등급 숫자랑 5등급 체제에서 1등급, 2등급의 어떤 숫자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1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숫자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럼 석차 등급은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9등급 체제에서는 1등급이 4% 안에 드는 겁니다. 그럼 2등급은 5%부터 엄밀히 말하면 4.1%부터 11%까지가 2등급이에요. 그럼 2등급 존에 있는 학생들이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럼 7%라고 한다면 그래 인정. 그래 네가 5%든 아니면 6%, 7%, 8%, 9%는 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근데 이게 보세요. 10%고 11%에서 34%란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숫자 1등급, 2등급이란 이 숫자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학생 입장에는 또 불안하겠죠. 12% 위치한 학생은 그나마 치열하게 내신 경쟁을 하겠죠. 그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큰 의미가 없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신 경쟁이 덜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여유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학생을 선발하는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과연 내신 석차 등급에 대한 변별력이 있다 없다? 이 석차 등급의 변별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9등급 체제에서 1등급, 2등급 의미가 있다고요. 하지만 5등급 체제에서 1등급, 2등급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과연 이 석차 등급의 숫자, 이 1등급, 2등급은 의미 두지 않는다. 혹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모든 과목이 1등급 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들이요. 지금 9등급 체제에서는 1등급에 몇 점 주고 2등급에 환산 점수 몇 점 주고 이렇게 해서 대학마다 나름의 환산 점수로 계산을 하거든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1등급에 100점, 2등급에 95점 준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5등급 체제에서 내신의 석차 등급의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1등급 점수를 몇 점 부여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때문에 내신 석차 등급의 변별력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조드립니다. 자, 제가 한 대학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대학이 어디냐면 한국외대입니다. 자, 한국외대의 포지셔닝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홍동 건수까지 상위 15개 대학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외대가 딱 가운데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학교도 학생들을 선발할 때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논술, 수능 이렇게 이런 수단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거든요. 일단은 학생부 교과전형은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전형은 아무나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돼요. 한국외대 학생부 교과전형도요. 10장의 추천서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학교장에 이 10장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눠주겠죠. 이게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11개 학교에 10명밖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도. 10명이 지원하는데 그럼 10명의 학생들의 석차 등급이 몇 등급일까? 학생 우수하겠죠. 그럼 그들 학생 대상으로 이제 이 한국외대가 내신 성적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환산 점수 매깁니다. 근데 환산 점수를요. 석차 등급의 환산 점수를 반영하거나 또는 교과목의 원점수가 있잖아요. 그 원점수를 가지고 환산 점수를
적용시킨다. 소위 말하면 석차 등급의 환산 점수를 적용시키거나 또는 원점수의 환산 점수를 적용을 시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계산이 되는데 높은 걸 가지고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환산 점수가 이렇게 됩니다. 수학 과목이 1등급이라 한다면 200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 이 친구가 1등급인데 이 친구가 수학이 80점대야. 그럼 당연히 어떤 점수가 반영돼요? 석차 1등급의 환산 점수가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학생도 있는 반면 이런 학생도 있어요. 90점을 넘겼는데 수학을 내가 3등급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석차 9등급 체계에서 3등급이 23% 안에 드는 거잖아요. 12%부터 23% 그 안에 있는 학생이 3등급이거든요. 근데 내가 90점을 넘겼는데 3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있다고요. 어떤 학생들인가요? 내신 경력이 치열한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우리 동네라든지 아니면 외고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이 사실 그런 친구들 많아요. 공부잘 학생들 많이 있으니까. 90점을 넘겼지만 A 성취도를 받을 수 있는 90점 이상의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석차 등급에서 밀리다 보니까 2등급 또는 3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2등급, 3등급의 점수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원점수 내가 3등급 받았다고 이 178점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90점을 넘겼으니 200점을 환산 점수가 반영된다. 외대가요 2022학년도부터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런 식으로 내신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이전에는 석차 등급만 해가지고 환산 점수를 매겨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정량평가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원점수로 같이 매긴다고 딱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나 이런 학생들 중에 90점을 넘겼지만 4등급, 5등급 나온 친구들이 있거든. 그 친구들이 이 전형으로 들어가는 합격되는 케이스가 2022학년부터 발생했다는 거예요. 특히 외고에서. 외대 입장에서는 봅시다. 그 이전에는 1등급 대학생, 1석차 등급만 가지고 학생들을 뽑았다고 한다면 사실 특목고 자사고는 석차 등급이 불리하잖아요. 외고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또 많이 가니까 상위권 대학을 외고 학생전에서 2등급 대 아이들이 학종으로 외대를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2등급 대 받은 아이들이 학종으로 외대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 아이 대부분 다 성대 이상, 한양대 이상의 대학을 지원합니다. 외대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석차 등급을 정성평가하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딱 학생들 뽑아보니까 외고나 이쪽에서 4등, 5등급, 뭐 6등급, 4등급 이런 아이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석차 등급 반영했다 보니까 1등급 때 우수한 학생들 다 위로 다 빠져나가고 약간 1등급 때 어정쩡하게 1등급에서 한 2등급 사이에 걸쳐진 아이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외대 입장에서는 이거 교과 전형에서도 석차 등급보다 원점수가 유연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아까 전에 우수한 고등학교, 문고라든지 외고나 국제고 출신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길을 좀 열어두자. 그게 2022학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신 성적을 환산 점수할 때 석차 등급뿐만 아니라 원점수까지 반영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학생부 교과 전형 그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올 1등급을 받는 어떻게 보면 일반고 학생들한테 조금 유리했다고 한다면 내신을 환산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일반고뿐만 아니라 교육특구 지역의 일반고들, 지역 명문고들,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 이 전형으로 지원해서 합격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시사하는 바는 그거예요. 어차피 대학은요, 그나마 지금 석차 9등급제에서는 석차 9등급을 상당히 의미 있게 봅니다. 하지만 원점수도 의미 있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수학 말고 나머지 과목들은 이런 식으로 원점수 90점 이상 넘기면 다 만점 나와요. 90점 이하부터는 85점부터 그 5점 단위로 가지고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에서 교과학습 발달 사항 내에서 우리 내신 성적을 석차 등급뿐만 아니라 원점수를 의미 있게 본다. 그나마 9등급 체계에서는 석차 등급을 의미 있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5등급제입니다.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석차 등급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죠. 그럼 결국 남아있는 게 뭐예요? 원점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는 석차 등급을 보는 게 아니라 원점수의 어떤 변화, 원점수가 얘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 이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된다.